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RCC법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사례 하나를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오늘 집 전세 계약을 하나 체결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경매 중이었던 거예요. 집주인이 저한테 경매 중이라는 사실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제가 어떤 권리를 가질까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종의 법적인 표현은 기망이라고 그러는데요. 집주인이 사기를 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사기의 개념이랑 법적인 사기의 개념은 조금 스펙트럼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뭔가 남을 이렇게 진짜 돈을 뺏고 진짜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보면은 좀 뭐라 할까 골탕을 먹이려는 의도로 이렇게 했을 때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법에서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로 내가 사기를 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을 때 이것들도 일정한 범위에선 사기로 보거든요. 그 경우에는 계약을 깰 수가 있어요. 우리 원래 일반 원칙은 계약을 체결하면 마음대로 못 깨는 건데, 이렇게 법적인 의미에서 사기가 된다면 알려줄 것을 안 알려줬을 때 그 경우에 일정한 범위에서 사기로 취소가 될 수 있다. 그게 취소가 되면은 내가 줬던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사안은 이제 집주인이 임대인이라 그래요, 법적으로. 내가 이제 경매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이제 정리를 해주실 사항은, 상대방이 알려줄 걸 안 알려줬을 때 그때는 계약을 깨고 준 거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근데 최근에 설빙 사태가 이거하고 구조가 이제 똑같아요. 설빙이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떤 회사한테 우리 상표권을 주면서, 설빙이 이제 여러분 마크 아시죠? 이걸 주면서 그다음 우리 재료라든지 어떤 노하우들을 알려주면서 10억 정도를 주면은 우리 상표를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 여러분 이제 가맹점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직영점을 운영하는 형태로 중국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 그 업체가 이제 상표를 사용을 하면서 좀 일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업체, 중국의 이제 소위 짝퉁 업체라는 것들 있잖아요. 설림 이런 애들이 먼저 상표권을 등록해가지고 저게 지금 유사 상표라서 우리 영업에 좀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가지고 저걸 좀 규제를 해달라고 중국 당국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설림이 먼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표라는 건 이제 국제적으로 다 등록이 가능한 거거든요. 나라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에 먼저 설림이라는 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설빙이 중국에서 오히려 이제 가짜로 인식이 된 거예요. 왜? 중국에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어떤 상표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니까 이 업체는 사실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설빙한테 줬는데 사실상 영업을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설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어떤 소송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니들이 알려줄 걸 안 알려줬기 때문에 계약은 법적인 의미에서 사기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한다. 취소하면 아까 어떻게 됐었죠? 준 돈을 모두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준 건 뭐죠? 설빙 측에서는 우리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줬고, 그 다음에 그 중국의 업체는 설빙한테 10억 원 정도의 돈을 줬죠. 정확히는 9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빙 측에서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이걸 꼭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었느냐, 사기 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 얼마 전 27일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설빙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이렇게 짝퉁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영업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 그리고 이렇게 10억 원으로 이제 높게 금액을 체결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의도는 없었겠지만 법적인 의미에선 이거는 정확히 기망, 그래서 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지 않은 게 설빙 측의 잘못이다라고 해서 계약을 깨는 걸 이제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따라서 계약이 깨지면 뭐가 돼요? 줬던 걸 돌려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설빙 측이 9억 5천만 원 정도를 중국 업체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이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상표권에 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출원제도, 그 다음에 어떤 기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게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중국 당국과 그 다음 우리나라의 어떤 차이점, 이런 부분들도 좀 정치적인 문제 같은 것들도 고려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설빙뿐만 아니라 어떤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런 시장 상황들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법적으로 조금 더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민법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설빙과 그 다음에 그 가맹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법상 이제 조문이 있죠. 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우리가 상법상 규정이 없는 것들은 상법, 상관습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취소 해제에 대해서는 민법에 일반 규정이 있죠. 민법 110조 1항에 따르면 상대방이 기망했을 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그 계약의 기망의 의미는 적극적인 의미의 기망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부작에 의한 기망, 즉 고지를 하지 않은 것도 포함된다는 게 우리 관습법의 대법원 판례 태도고, 그 다음에 이번 사안에서는 내가 중국 내에서 상표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정에 대한 고지 의무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계약 취소가 됐고, 계약이 취소가 되면은 이게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 741조에 따라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데, 거기 따라서 내가 그 받은 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민법 748조에 따라 9억 5천만 원 상당을 부당이득 반환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계약이 취소되지만 그와 별개의 어떤 불법행위에 일어난 손해배상 민법 750조의 사정들은 남아있는데, 다만 그것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졌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윤기 변호사의 알쓰신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